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한미 통화 수합 체결, 환율 안정, 주가 급등 가능할까? 2008년을 통해 미래를 내다보자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3월 19일 22시 한국은행에서 보도자료가 발표됐습니다.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은행과 연준은 600억 달러 규모의 양자간 통화 수합 계약을 체결한다고 발표했다. 지금 금액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다른 나라와 통틀어서 600억 달러인지 한국만 600억 달러인지 그 문제가 있는데요. 이건 나중에 살펴보고 일단 통화 수합 계약을 체결했다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수합 계약 기간은 최소 6개월이라고 했고 한국은행은 통화 수합을 통해 조달한 미 달러화를 곧바로 공급할 계획이며 이는 최근 달러화 수급 불균형으로 환율 급상승을 보이고 있는 국내 환 시장의 안정화를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말고 다른 여러 나라들과도 통화수합 계약을 체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통화수합이란 뭔가요? 수합이란 말 그대로 교환한다는 거예요. 그럼 통화수합은 통화를 교환한다는 겁니다. 국가 간의 통화수합은 두 나라가 자기 나라의 화폐를 상대국 화폐와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한국은행은 미국 연준에게 원화를 주고 미국 연준은 한국은행에게 달러를 줍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지금 한국이 달러가 없어서 난리잖아요. 그래서 미국 연준에서 한국 너네 달러 필요해? 그럼 우리가 달러 찍어서 빌려줄게. 대신 그거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너네는 우리한테 원화를 빌려줘. 그럼 미국 연준은 한국에게 원화를 받아서 무슨 이익을 볼까요? 이익 보는 거 없습니다. 그냥 한국의 외환위기를 막기 위해서 달러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한국만 제공해 줄까요? 그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3월 15일 날 이미 주요한 5개국 중앙은행에게 달러를 제공하는 통화수합 계약을 체결했고 그 다음에 3월 19일 어젯밤 10시에는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과 통화수합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럼 연준은 도대체 달러가 남아 돌아서 이들에게 달러를 제공해 주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달러가 남아 돕니다. 미국 연준은 달러를 그냥 찍어서 다른 나라에게 빌려주면 됩니다. 그럼 도대체 미국 연준은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지금 세계는 하나입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경제 위기가 발생한다. 그럼 미국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영국, 일본, 유럽연합 이런 데서 경제 위기가 한번 발생하면 미국도 타격을 받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해당 나라의 채권, 주식, 여러 투자 상품에 미국 은행들도 투자를 했을 것이고 해당 나라의 기업들의 미국 기업들도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망해버리면 당연히 미국의 은행, 미국의 기업들도 흔들리겠죠. 지금 안 그래도 미국이 셰일가스 기업들이 망한다고 정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주변 나라들이 망하기라도 한다면 미국은 더더욱 큰 타격을 받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통화수합을 체결해 주는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이득이고 여러 나라들 입장에서 당연히 이득입니다. 그럼 원달러 환율을 보겠습니다. 한때 달러당 1290원 이상까지 올라갔던 원달러 환율은 통화수합 체결 소식이 발표되자마자 역외 시장에서 125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당연히 좋은 소식입니다. 그럼 이러한 통화수합 체결 소식이 앞으로 원달러 환율을 안정화시킬 수 있고 한국 증시를 반등시킬 수 있을까요? 이를 체크하기 위해서 우리는 2008년 경제위기 당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기간은 2008년 8월부터 2010년 1월달까지 차트를 보겠고 원달러 환율과 코스피 지수 차트를 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원달러 환율과 코스피 지수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제 위기가 오면은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을 팔고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수요가 많아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점점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다 아실 거라 봅니다. 사건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 9월 15일 날 세계 4위 투자은행인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달러 부족으로 인하여 원달러 환율이 점점 상승하게 되고 한국 증시는 그에 맞춰서 점점 하락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 경제 위기는 2007년 하반기 때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면서 시작이 되었고 2008년 9월달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 코스피 지수 하락이 본격화된 것이죠. 당시 환율은 1400을 넘어서
1500을 돌파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담비 같은 소식이 하나 들렸습니다. 2008년 10월 말 3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 수합이 체결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발표되자마자 1400대에 머물던 원달러 환율은 120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하루에 환율이 100원씩 떨어진 셈이죠. 그리고 한국 증시는 곧바로 저점을 찍고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아래 보시죠. 최저 892.16 10월 27일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때가 한미 통화수합 체결 소식을 발표했던 날입니다. 그럼 도대체 통화수합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강력한 효과를 불러올까요? 통화수합 체결 소식을 발표했다고 해서 당장 한국은행이 미국 달러를 쓴 게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게임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눈앞에 최종 보스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최종 보스와 맞서 싸울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한미 통화수합을 체결했다는 것은 필살기 3방을 장착을 땅땅땅 했다는 겁니다. 아직 필살기를 쓰진 않았어요. 그런데 필살기 3방을 장착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여러분은 마음이 든든할 겁니다. 만약 내가 위기에 처하면 바로 필살기를 쓰면 돼,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기대 심리가 반영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코스피 지수가 상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잘 보세요. 당시 며칠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다가 갑자기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보시면은 통화수합 체결 소식에 쭉 올랐다가 다시 하락했다가 올랐다가 하락했다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기를 장착하고 있던 여러분은 통화수합을 통해서 달러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아마 2008년 12월 초쯤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달러를 활용해서 외환시장 안정화를 모색했습니다. 그 결과 원달러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고 주가도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필살기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즉 달러를 공급받아서 시장에 달러를 뿌려댔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환율이 안정화되고 주가가 반등했던 것은 미국 연준에서 양적 완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난 이후부터였습니다. 양적 완화는 미국 의회 승인은 진작 이뤄졌지만 본격적인 양적 완화는 2009년 3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통화수합 계약을 체결하면 원달러 환율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는 있다. 하지만은 이건 일시적인 효과에 불과하다. 결국에는 미국이 나서서 해결을 해줘야 원달러 환율이 안정화된다. 하지만 코스피 지수 입장에서는 통화수합 하나로 지수 저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과거처럼 2020년 지금도 원달러 환율의 일시적인 안정, 코스피 지수의 저점 확인, 이게 가능할까요? 2008년과 2020년을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리만 브러더스라는 세계 넘버 4 IB가 파산하면서 경제 위기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 연준은 부랴부랴 뒤늦게 양적 완화를 실시하고 한미 통화수합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다르죠? 지금은 시장에 여러 가지 리스크만 가득하고 실제로 이 리스크가 터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연준은 과거에 어설프게 대응해서 많이 손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엔 선제적으로 양적 완화를 시행하고 한미 통화 수합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미국 셰일가스 기업의 파산, 이탈리아 경제 위기, 그 친구 악재의 확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재들이 아직 터지진 않았습니다. 실제로 한미 통화 수합, 양적 완화를 했다고 해서 바로 이런 악재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악재가 뒤늦게 터지게 된다면은 양적 완화, 한미 통화 수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추가적으로 급등할 수 있고 한국의 증시는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통화 수합 체결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불안한 여러 가지 리스크를 일시적으로 잠재워 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흐름의 방향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다. 2008년도에는 통화 수합 계약 체결 소식 하나로만 코스피 지수가 저점을 다졌습니다. 2020년도도 마찬가지겠죠. 어느 정도 코스피 지수의 저점을 다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여러 가지 리스크가 터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리스크가 터질 수 있는 우려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한미 통화 수합 이 하나로 모든 것을 잠재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리스크가 터지든 안 터지든 상관없어요. 이런 리스크가 확실히 터져가지고 우려감이 해소되거나 아니면은 진짜 이런 리스크를 잠재울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불확실성이 시장에 계속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가를 볼까요? 유가는 배럴당 20달러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조금 25달러까지 튀어 올라왔는데 미국에서 증산 경쟁에 개입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호재긴 호재지만 여전히 유가는 하락 추세인 것은 확실합니다.
유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이 개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우디나 러시아에서 우리 이제 감산할게, 그만 싸우자, 이런 말이 나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유가 하락과 함께 지금 미국 셰일가스 기업들의 부도 위기가 커지고 있죠. 바로 이런 것들은 하이힐드 채권 금리에서 나타나고 있죠. 하이힐드 채권 금리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미국 연준에서 회사채를 매입해줘야 됩니다. 이러한 액션이 나오기 전까지는 원달러 환율 시장이 불안할 수밖에 없고 한국 증시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102까지 올라갔습니다. 여전히 시장에서는 달러가 부족하고 달러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2008년도와는 좀 다릅니다. 2008년도에는 이렇게 달러 초강세 그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앵고라고 아시죠? 그때 당시에는 엔화가 강세였습니다. 이것은 미국 달러와 일본 엔화 두 가지 화폐의 가치만 비교한 것입니다. 이 차트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세라는 것이고, 이 차트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일본 엔화가 강세라는 것입니다. 달러와 엔화 두 개만 비교했을 때 지금 달러 초강세 현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미 통화수합은 미국과 한국 간의 통화수합 계약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한국의 외환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것이지 미국 달러 가치 자체를 떨어뜨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건 명심해 주세요. 지금의 미국 달러 가치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미국 연준의 회사채 매입이 꼭 나와야 합니다. 그게 아닌 다른 여러 가지 정책들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과거 2008년, 2009년을 보세요. 통화수합 계약을 체결해서 원달러 환율이 일시적으로 안정화됐을 뿐 본격적인 원달러 환율의 하락은 양적 완화 덕분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제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블랙, 그러면 지금이라도 달러를 사서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원달러 환율의 하락이 일시적일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달러를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제 의견은 여전히 같습니다. 물론 제가 과거에 원달러 환율의 상단선을 1230원까지 본 것은 저의 판단 미스였습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드렸던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상단은 1230까지 있고 이 자리를 돌파하면 본격적인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오히려 달러를 매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달러 자체를 환투자 개념으로 가져가는 것은 매우 리스크가 크다라고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달러를 사실 분은 달러 자체를 보유하는 것보다는 달러 보유를 통해서 미국에 상장된 여러 가지 ETF를 매매하는 게 낫다라고 그런 의견도 드렸습니다. 미국에는 여러 가지 ETF 상품이 많습니다. 주식 투자, 주식 인버스, 원유, 골드, 채권, 아니면 특정 섹터만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런 식으로 적당한 가격에 달러로 환전해서 미국에 상장된 여러 가지 ETF 투자를 하는 것은 여전히 좋다고 봅니다.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환전을 해서 미국 ETF에 투자를 해야겠죠. 미국 ETF가 아닌 단순한 환투자는 짧은 몇 개월 동안의 숏에 베팅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 증시는 11년 동안 장기 호황기를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딱 몇 달간 하락하면서 달러 수익이 극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개인 입장에서 큰 돈을 달러로 환전해서 투자용으로 들고 있는 것은 매우 리스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투자가 필요하다면 달러로 환전해서 미국 ETF를 매매하는 것을 저는 여전히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로만 봐주세요. 나는 지금의 위기가 걱정되기 때문에 달러로 환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은 지금 당장 은행 가셔서 달러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권사에 상장된 여러 가지 달러 투자 상품도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지금의 일시적인 조정은 매우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코스피 지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08년 당시에는 통화수합 체결 소식으로 인해서 코스피 지수가 저점을 다졌습니다. 그 이후에도 주가는 흔들리긴 했지만 결국에는 저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통화수합 하나로만요. 그만큼 한국 주식 하나만 봤을 때 통화수합은 엄청난 호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저점을 다진다? 이건 장담은 못 드리겠고요. 왜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 여러 가지 리스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성이 혹시나 하나 터지거나 아니면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한국 주식은 비실비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한미 통화수합 소식은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특히 한국 주식엔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